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10시 반 구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정말 아주 바람직합니다. 2,763포인트, 2.3%나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750선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프로의 시선을 통해서 이렇게 잘 가는 장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볼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시장이 급성장한다. 주가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오는 단어, 로봇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로봇과 관련해서는 또 테슬라 쪽을 안 볼 수가 없는데 또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정부 효율부에서 일 그만하고 이제는 본업으로 좀 가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이러한 뜨거운 이런 흐름을 그대로 타서 잡아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에 조금 뭐랄까요? 약간 낯선 단어, 바로 관세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관세 전쟁도 한 몫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지난주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간에 이 정부의 일을 그만두겠다. 네. 이제 인사를 했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테슬라로 복귀를 했고 예전처럼 뭐 24시간, 7일 계속 회사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보택시라든지 네.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휴머노이드의 어떤 모멘텀을 자극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리쇼어링입니다. 그냥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 그렇죠. 혜택 그래서 주겠다. 네, 여기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제조를 해서 팔어. 그럼 관세를 피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일단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물론 이제 제조업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을 지을 때 그쵸.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물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공장을 짓고 나서 결국 인건을 사람을 돌릴 때 그 부분을 휴머노이드로 대체하게 된다고 하면 리쇼어링이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는데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러한 논리가 지금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 얘기인즉슨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공장을 유치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네. 미국을 들어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짓습니다만 휴머노이드를 활용하는 약간의 좀 꿍꿍이가 다른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휴머노이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성장을 더 가속화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 네. 관세 정책의 어떻게 보면 이면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엔비디아도 로보택시를 좀 진입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자율화, 자동화 여기에 네. 더해서 이 로봇과 관련된 측에서의 어떤 빅테크들의 참전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시장과 관련돼서 좀 크기를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지금 3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1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2050년으로 가면 지금 4조 7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달러기 때문에 계속 커지네요. 네, 4조 7천억 달러이면 제가 알기로 이제 경 단위로 넘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25년 후에는 결국은 로봇이 세상을 좀 지배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시장 숫자로 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빠른 진입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로봇에 관련된 지금 시장은 분명히 커가고 있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빅테크들은 확실히 좀 진입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앞에서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아마존, 알파벳,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시장에서 핵심 어떤 기업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모건 스탠리가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금 20대 자동차 제조사 총 매출의 2배 이상이 지금 로봇 섹터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시장이 커가는 상황에서 매출도 이제는 잡힌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로봇은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시장으로 커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 일론 머스크가 막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인 1로봇. 1인 1로봇. 그러니까 가정용? 네, 휴대폰처럼 네. 1인 1로봇의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럼 좀 많이 좀 저렴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조금은 상상을 하면서 이 섹터에 대한 어떤 투자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 일하는 건 좋은데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대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도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뭐 공장용 로봇 기존에 들어갔던 것도 결국 로봇이 다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 로봇이 잘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약간 정밀한 그런 작업 같은 것들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대량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정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멘트를 통해서 한번 그 어떤 기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을 파는 건 아니고요. 올해 안에 지금 테슬라 쪽 이 공장 안에서 옵티머스를 지금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자체적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보도 되겠죠? 네, 홍보도 하고 그래서 네. 내년부터 생산하겠지만 생산에 대한 가격을 낮추는과 동시에 제가 볼 땐 대량 생산을 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올해까지는 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어떤 기능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옵티머스 관련돼서 한번 시연회를 했을 때 가장 주목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팔이 이 맥주를 따르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로봇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맥주를 따르는 장면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손가락 관절 자체나 이런 손목의 비틀림 자체가 네.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 손에 네. 뼈가 27개나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27개에서 총 54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관절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되게 섬세한 작업이라고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관절들이 네. 동시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잡아서. 일사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렇죠. 천리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지만 그렇죠. 여기서 잡아서 감각을 느껴서 그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로봇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기술 진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 맥주를 따르는 어떤 그런 장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비탁을 내려올 때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중심을 잡았던 어떤 그런 영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걷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라면서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발레도 한다고 합니다. 발레? 발레. 예. 네, 발레를 하니까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기술의 진보는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일상적인 대화 같은 경우도 그냥 실루엣, 얼굴만 가리고 대화를 했을 때 네. 전혀 일상생활에 제가 볼 때는 대화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한 사람이 네. 기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 정도로 이제 지능도 많이 올라왔고 움직이는 가동 범위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론 머스크의 말을 통해서 확실히 기술 진보는 많이 돼 있다. 다만 지금 올해 안에 생산을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올해까지 좀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생산을 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 투자자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시장을 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올해까지 해서 더욱더 이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다 진행할 것이고요. 네. 대량 생산을 통해서 지금 1인당 지금 뭐 2만 달러 이하, 그러니까 이제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비용으로 하면 3천만 원 정도 이하로 낮추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1년에 인건비를 3천만 원 이하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초반에 약간 돈이 들어가지만 그렇죠. 예. 한 번에 지불해야 되지만 그렇죠. 뭐 할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파업도 안 할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이런 휴머노이드를 대체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단순하게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 노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쵸. 이제는 사람의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고 어떤 디테일한 손의 움직임까지도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가정용도 지금 산업용도 충분히 내년부터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영화에서나 보던 그래서 이제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물류, 가정
모든 분야로 제가 볼 때는 활용이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런 시장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올해 이렇게 딱 연습시켜가지고 내년이나 후년쯤 내보낸다고 했었을 때 아마 그분이 말하는 게 제일 빠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처음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미국에서 휴머노이드가 잘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중국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중국 역시도 좀 계속 바짝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또 이번 또 대선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정책 후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런 휴머노이드에서의 입지 어느 정도 좀 도달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제가 볼 땐 가장 선두라고 보는데 네. 일단 중국도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의 저는 이제 성장세도 정말 괄목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에서 지금 나왔던 지금 쾅칭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네.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였는데 이게 지금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첨단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신체 비율이라든지 어떤 지금 팔다리 구조를 완벽하게 지금 구현을 해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골격이라든지 관절이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걷기, 뭐 달리기, 물건 잡기 같은 상당히 동작에 있어서 유연함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외형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완벽한 부분들. 여기에 네. 또 이제 두뇌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두뇌를 통해서 결국 AI 기반으로 계속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챗 GPT처럼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지능형 자동화 단계로 진화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춤형 로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에 네. 플러그를 꽂아놓고 예. 이제 하룻밤 자고 되면 이제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면서 뭐 그날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들이 막 학습이 되면서 진짜 그런 식으로 지금 인간과 대화할 때 전혀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딥시크가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AI 소프트웨어에서 좀 계속 대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딥시크와 좀 개발을 하고 이렇게 좀 전략이 좀 펼쳐지게 된다고 하면 중국도 상당히 무서운 로봇 강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로봇이 뭐 이제 교육, 뭐 엔터테인먼트 네. 이런 좀 산업군 뭐 교통 정리도 뭐 한다고 하니까 점점 확산이 돼가는 확산이 거네요. 되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이런 미국과 중국을 따라가기에는 좀 초보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일단 그래도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인재 채용을 좀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제 현대차 뭐 그룹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LG 그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인재 어떤 채용을 통해서 확실히 좀 R&D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현대차 그룹은 워낙 지금 이제 뭐 유명합니다만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로보스타를 통해서 뭐 이제 경력 채용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화 같은 경우도 하나 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지금 통해서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어쨌든 좀 상당히 드랍을 걸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렇게 좀 이 채용을 하는 것을 떠나서 어쨌든 산업군에서 일단은 1인자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른 패스트트랙은 결국 M&A가 아닐까. 아, 그렇죠. M&A가 아닐까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예.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삼성전자는 레이븐 로보틱스, LG전자는 뭐 베어 로보틱스 같은 인수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격차를 좁히기 위한 어쨌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정권의 어떤 로봇 어떤 정책과 더불어서 네. 한 번쯤 이제 이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우리나라도 한번 좀 로봇의 강국이 되는 어떤 그러한 꿈을 한번 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격차를 줄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멘텀이 단기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봇과 관련된 또 확장시키면 AI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진짜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거의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러게 상황이고 말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로봇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개인 투자분의 성향에 맞게끔 종목을 네.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가 일단 오늘 좀 반등을 하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예. 저는 두 가지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제 클로봇이라는 종목. 제가 뭐 사실 여기를 통해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강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클로봇 같은 경우는 국내 4대 그룹의 로봇 소프트웨어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또 이제 수익과 관련돼서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종목으로서 클로봇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이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제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제가 볼 때 나중에 되면 이게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AI 두뇌를 통한 어떤 그런 학습을 시킨다는 점에서 봤을 때 클로봇이 저는 뭐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갖고 온 게 이제 SOS랩이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최근에 지금 이제 이 라이다 쪽에 대한 공급 계약에 대한 얘기들이 살짝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공급과 관련돼서 제가 이 비밀 유지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아직은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확실히 라이다와 관련된 쪽에서 어떤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된다고 하면 뭐 최근에 주가 자체는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금한 게 라이다면은 로봇에 약간 뭐 눈 역할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눈 그렇군요. 역할을 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그룹의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로봇의 라이다 쪽에 대한 어떤 제품을 납품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제가 볼 때는 회사의 어떤 납품 사례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투트랙으로서 제가 볼 때는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로봇 섹터 중에서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네. 또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클로봇과 함께 SOS랩 같은 경우는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 AI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윤여민 이사께서는 사실 이 개편 전에 2월부터 이미 로봇 얘기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신 바 있었었는데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모멘텀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 더 부각되는 모습으로 두 가지 종목, 클로봇과 SOS랩 종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